이것은 하나의 이미지에 거쳐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다. 언어 없는 그녀가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미치가이 과학자에 의해 수행된 과학적 의료 실험으로 인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이거나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통제된 방 안에서 의자에 고정된 채로 평생을 살아갔다.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분뇨를 배출했고, 위생 및 건강관리는 그녀가 잠든 사이에 관리자에 의해 행해졌다. 타인과의 교류도 없이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온 그녀가 존재론적 자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았다. 후각, 그녀는 자신의 채취 외에는 별다른 냄새를 맡을 수 없다. 미각,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미각적 자극 또한 결여되어 있다. 청각, 본인의 입에서 생성된 제한적인 소리를 통해서만 청각을 자극할 수 있다. 촉각, 가장 미세한 접촉을 감지하는 손가락의 감각이 없는 그녀에게 그녀의 촉각은 매우 제한적이다. 시각, 그녀는 오직 시각을 통해서만 그녀 너머의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창문 너머로는 19세기 후반 브루클린에서 유행했던 붉은 벽돌집들이 들어서 있다. 겨울이 되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따금 맞은편 건물의 창문 너머 사람이 지나갔다. 그녀는 빨간색이 무엇인지, 벽돌이 무엇인지, 건물이 무엇인지, 창문이 무엇인지, 연기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 장면을 바라본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맞은편 건물의 이웃이 자신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윗입술, 콧등, 눈썹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녀는 자신의 손과 다리를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일부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외부에 감지되었다. 익명의 신고로 그녀를 실험체로 구속해온 미치강이 과학자가 체포되고 그녀 또한 구출된 것이다. 경찰관들이 문을 부수는 소리, 다급히 다가오는 발소리, 어수선한 무전기 소리,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미트로 들이댄 경찰관의 검지에 배어있는 옅은 담배 냄새, 평생 고요했던 그녀의 시야 속으로 불쑥 침입한 정체모를 움직이는 형상들. 그녀는 바로 특수의료기관으로 호송되었다. 미치강이 과학자가 척추에 고정해 두었던 나사들이 신경외과 의사들에 의해 조심스레 제거되자 끊어졌던 척수와 뇌의 연결이 즉시 되살아났다. 뽑혀있던 케이블이 플러그에 꼽혀 기계에 전류가 입되듯 그녀는 신체의 경계가 찰나에 확장됨을 인지하였다. 하지만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마리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어떠한 파일럿 교육과정도 이수받지 않은 민간인이 거대 우주전함의 조종석에 앉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원초적 본능에 따른 그녀의 최초의 움직임은 실로 기계였다. 수많은 졸도와 구토, 그리고 괴성의 시간들. 재활이들은 그녀에게 기계식 보조수들을 작용시켜 근력 회복 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근육의 형성은 그녀가 신체와 움직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녀는 때때로 팔다리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역관상통으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녀에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본인의 의지대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 했다.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병행되었다. 의사들 외에도 영장류학자, 언어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인지과학자 등이 치료 과정에 참여하여 그녀의 몸과 언어, 사고의 틀을 재구성하고 사회적 질서와 문명의 흔적을 새겨넣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거의 평범한 인간처럼 먹고, 배설하고, 걷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끝내 낯설고도 어려웠던 것은 시선이라는 감각이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 없이 의자에 고정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녀에게 공간이란 언제나 평면적인 배경에 불과했다. 사물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 깊이, 방향 같은 추상적 차원은 그녀에게 실감없는 환영처럼 다가왔다. 그녀가 익숙해지지 못한 것은 단순한 바라봄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세계와의 물리적 관계, 즉 공간감과 거리감이라는 새로운 언어였다. 얼마간의 연습 끝에 그녀는 눈앞에 놓인 컵을 집어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손과 눈, 대상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리감의 개념이 가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체 가동 범위를 벗어난 먼 거리의 대상과의 물리적 관계를 맺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는 가까이 있는 사물과 멀리 있는 사물의 위상학적 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겹쳐있는 벽과 건물들의 경계를 식별하지 못했고 정면으로 바라보면 사각형으로 보이던 창문이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 바라보면 사다리꼴이 된다는 그 단순한 원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다. 한 번은 자신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의 부피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고 착각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었다. 오는 법을 학습시키기 위한 의료적 접근은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때 건축이라는 매개를 통해 공간을 시각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어느 건축가가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우선 건축가는 그녀에게 벽의 표면을 손끝으로 스치며 따라가게 한 뒤 그 벽의 평면을 직접 그려보도록 했다. 하지만 촉각적 데이터를 시각적 데이터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평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가는 90도로 회전하는 기계식 벽을 건설하였다. 벽의 바닥에 부착된 투명 아크릴판 위에 그녀는 벽의 윤곽선을 따라 선을 그었고 그렇게 그녀의 첫 1:1 스케일 벽면도가 완성되었다. 두 번째로 건축가는 그녀에게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띤 건물의 인면을 그려보도록 하였다. 이번에도 그녀가 축적의 개념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녀의 시선과 건물의 파사드 사이에 점점 축소되는 인면이 그려진 여러 겹의 아크릴판을 설치하였다. 그녀는 마치 방에 있을 때처럼 의자에 앉아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의 눈 바로 앞에 위치한 아크릴판에 인면 비슷한 무엇인가를 끼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파사드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건축가는 그녀가 단면의 개념만큼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건물을 반으로 잘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평면보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다. 그녀는 첫 번째 실험에서 경험했던 90도로 회전하는 기계식 벽과 눈앞에 펼쳐진 단면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단면이란 단지
창문과 문이 바닥에 붙어있는 또 다른 평면일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안과 밖의 구분이 그녀에게 모호하게 느껴졌다. 건물을 반으로 자르는 순간 그 내부는 더 이상 내부가 아닌 외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건축을 통해 그녀를 고치려는 모든 시도는 벽에 부딪혔고 건축가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녀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건축가는 그녀와의 소통과 관찰을 바탕으로 그녀가 본인만의 독특한 바라봄의 방식을 통해 인지하는 세상을 분석했고 이를 직접 경험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들을 설계했다. 시각을 비트는 이 실험 장치를 통해 건축가는 익숙한 세계를 다시 감각하는 극단적인 체험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